12과에서 살펴볼 내용은 양사입니다. 양사란 한국어 문법으로 표현하면 물건의 개수를 셀 때 쓰는 단위 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개, 마리, 장 등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처럼 수량을 셀 때 쓰는 단위 명사를 중국어 문법으로는 양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 양사는 세상의 모든 일반, 보통 명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명사는 예외 없이 이 양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한국어에서는 이처럼 책 한 권이라고 표현하여 명사, 수사, 수량 단위 명사의 어순으로 씁니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수사, 양사, 명사의 어순으로 씀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랑 순서 확인하실게요. 수사, 양사, 명사. 다시 한번 수사, 양사, 명사. 수사, 양사, 명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일반 명사, 보통 명사 앞에는 반드시 수사, 양사가 와야 함에 주의하세요. 따라서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 어순은 명사, 수사, 양사가 아닌 수사, 양사, 명사가 되므로 세 권의 책을 三本书, 三本书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책 세 권이라고 표현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처럼 세 권의 책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나아가 수, 책에 대한 양사는 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펜 5자루 역시 5자루의 펜이 되므로 우즈비, 우즈비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또한 이러한 수사, 양사, 명사의 어순은 그 앞에 지시대명사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 권의 책, 저 5자루의 펜처럼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지시대명사 这 또는 나가 온 후에 수사, 양사, 명사의 어순으로 쓴다는 사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지시대명사, 수사, 양사, 명사라고 했는데 지시대명사, 양사, 수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놀라지 마시고 수사가 생략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처럼 생략이 가능한 수사는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문 이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那个东西是你的吗? 那个东西是你的吗? 저 물건은 너의 것이니? 라는 문장에서 나, 지시대명사죠. 다음, 东西, 시, 경성으로 읽기 때문에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은 일반,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양사, 명사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那一个东西是你的吗? 라고 해야 맞겠지만 이런 경우 수사,
이는 생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那个东西是你的吗?那个东西是你的吗?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을 나타낼 때는 양사 앞에 오는 수사는 얼이 아니라 반드시 两을 써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두 개는 2个가 아니라 两个라고 표현함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지시 대명사의 발음 변형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지시 대명사, 수사, 양사, 명사의 어순에서 수사 이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발음이 두 개로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자, 이 물건 또는 저 물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원래는 지시대명사, 수사, 양사, 명사의 어순이 되므로 这一个东西가 맞습니다. 저 물건 역시 那一个东西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수사 이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这个东西 그리고 那个东西로 발음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단어가 个 사성인데 제가 个로 바꾼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이 물건 这一个东西를 这个东西로 那一个东西를 那个东西로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这个东西를 这个东西로 那个东西를 那个东西로 바꿔 읽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원래는 这一个东西고 那一个东西인데 이를 생략해줘서 这个东西 那一个东西의 이를 생략해서 那个东西로 읽어줄 수 있는 것인데 또 어떠한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읽어줄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읽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즉, 这이를 합쳐서 발음의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这이가 합쳐져서 这로 발음이 변형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那이인데 那와 이가 합쳐져서 발음이 변형되어 内로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这一个东西
나 이거 동시에서 수사 이를 생략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를 생략해 준 것으로 봤을 땐这个东西 역시 이를 생략했다고 봤을 땐那个东西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这个东西那个东西 하지만 또 어떠한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이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这와 이가 합쳐져서 발음이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这이거로 읽어줄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역시 나와 이가 합쳐져서 네이로 변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시대명사 뒤에 바로 양사가 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这个那个로 읽어줄 수도 있지만 합쳐져서 这个那个로 변형이 된 것으로 인식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这一些는 이를 생략한 것으로 봐 这些로 읽어줄 수도 있지만 这와 이가 합쳐져서 这些 발음의 변형이 생긴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那一些지만 이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那些로 읽어도 되고, 또는 나와 이가 합쳐짐으로써 발음에 변형이 일어나 那些那些로 읽어줘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양사 중에 이 그가 오고 수사 이가 오는 경우, 즉 수사 양사 명사에 있어서 수사 양사가 이거라면 이 자체를 아예 생략해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개를 하나로 줄여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원래는 예문산 보시죠. 这一个地方这一个地方 이거를 이를 생략해서 这个地方这个地方 으로 발음해줘도 되고, 또는 그렇죠. 这와 이가 합쳐져서 这个地方这个地方 으로 읽어줘도 되며, 심지어 수사 이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이제 양사가 끄니까 이거 자체를 생략해 줄 수 있으므로 따라 읽어봅니다. 这地方这地方 으로 읽어줘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 문제 역시 원래는 这一个问题这一个问题 라고 읽어줘야 하지만 수사 이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这个问题这个问题 로 읽어줘도 되며, 또는 这와 이가 합쳐져서 这个问题这个问题 라고 읽어줘도 되며, 심지어 수사 양사가 이거니까 그거조차 생략되어 这问题로 읽어줘도 무방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양사의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에 필요한 지시대명사와 합쳐진 경우, 또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본적인 양사를 다음의 3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양이 많지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적에 교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한 후에 다음 주에 시험을 봤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지만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단원을 설명한 후에 바로 시험 보는 것을 강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즉, 양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때 필요에 의해서 외워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 물건에 대한 양사, 단위 명사를 우린 개로 쓰지요. 하지만 분필 한 개, 책 한 개, 밥그릇 한 개, 김 한 개 모두 개로 써버리면 언어의 수준이 낮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언어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분필 한 자루, 연필 한 다스, 책 한 권, 김 한 장, 김 한 톳 등등에 필요한 단위 명사를 우리가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양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자주 쓰는 양사를 모두 정리해서 설명드리진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시기 바래요. 따라서 12과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많은 양사들 중에서 꼭 필요한 몇 개는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몇 개는 다음에 13과부터 진행되는 팅리 듣기 평가에 반영되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양사 따라 읽어보시죠. 한국어 도금으로는 개로 표현되는 이 양사는 성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설명드리는 양사로 쓰일 때는 성조가 묵음이 돼요. 즉 경성 처리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반면에 개인, 개인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때는 성조, 사성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个人, 个人 이처럼 말이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성 표시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양사로 쓸 때는 그리고 개체, 독립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개자는 끄로 발음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포인즈, 또인즈에 해당되겠죠. 다시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이 개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양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딱히 떠오르는 양사가 없을 땐 그냥 로 표현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마땅히 단위 명사가 생각나지 않을 땐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개, 두 개. 중국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시죠. 세 사람. 三个人, 三个人, 三个人. 그리고 일주일. 一个星期, 一个星期 라고 발음합니다. 다음 두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口 口 절대 코로 발음하지 마세요. 중국어에는 오라는 모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코, 코. 이 코는 입구자지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 입구라는 단어를 때로는 양사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입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먹는 것과 관련돼 있죠. 즉 예로부터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하는 존재다 라는 뜻으로 우리 역시 식솔이라는 표현을 써왔다는 것입니다. 또 식구라는 표현도 쓰죠.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먹여 살려야 하는 존재가 바로 가족, 식구라는 얘기죠. 똑같은 개념에서 중국인들은 가족에 쓰이는 양사를 이 커로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섯 식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커런, 우커런이라고 표현해요. 즉, 런 사람 앞에 커가 온다면 이것은 무조건 가족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点, 点. 이 点은 점이지요. 말 그대로 점입니다. 이 점은 분량이 대단히 작지요. 그래서 중국어에서도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로서 많이 씁니다. 습관적으로 조금 따라 읽어봅니다. 一点, 一点. 이처럼 1점이라고 표현하는데 북방 사람들은 여기에 또 얼 발음을 많이 붙여요. 물론 여기에서는 전미사로 쓰였기 때문에 얼 발음이 아니라 얼. 경성 처리해서 一点, 一点. 즉 전미사로 쓸 땐 앞에 발음과 붙어서 발음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했죠. 따라서 一点 얼이 아니라 一点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一点 또는 북방 사람들은 一点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문에서 나온 것은 신이 마음의 뜻이라는 뜻이니 정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약간의 정성 표현해 보실까요? 一点心意, 一点心意. 다음 따라했습니다. 歇, 歇. 이 시에는 일정치 않은 수량을 나타냅니다. 즉,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눌 수가 없는 애매한 수량을 나타낼 때 이 시에 조금, 약간이라고 쓰는 것이지요. 자, 따라 읽어봅니다. 이 시에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약간의 돈. 이 시에 钱, 이 시에 钱.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기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요 단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빠, 빠. 이 빠라는 단어는 삼성으로 발음하지요. 이 빠는 원래는 잡을 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단어를 쓰죠. 따라 읽어봅니다. 빠우, 빠우. 따라 읽어보실까요? 빠, 우, 빠우.
좀 더 빨리 把握. 따라서 把握가 바로 파악하다예요. 한국어 파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지닐까요? 야야야, 네 주제를 파악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본 모습을 잡아란 얘기지요. 따라서 빠는 잡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 양사죠. 다시 여기서 빠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양사로 쓰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예문에도 나와 있죠? 우산입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一把 위산, 一把 위산. 그러면 우산 한 자루가 되는 것이죠. 왜? 우산도 손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따라 읽습니다. 一把 椅子, 一把 椅子. 의자 역시 요새도 비슷하죠.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상, 의자 역시 바, 손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바를 양사로 씁니다. 즉 의자 하나, 一把椅子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椅子, 椅子에서 아들 자자는 의미가 없는 짝수를 만들어주기 위한 전미사로 쓰였기 때문에 성조가 없는 경성 처리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一把椅子, 一把椅子. 그런데 이 바는 첫 번째 설명드린 잡다 쥐다의 동사, 그리고 두 번째 손으로 잡고 쥘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양서로 쓰이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지닙니다. 기왕 바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바의 세 가지 의미를 모두 짚고 넘어가기로 하지요. 세 번째 바의 용법은 이른바 도치 구문을 만들 때 씁니다. 도치란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我吃饭,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동사가 서술어가 되고 목적어가 명사가 되는데 나는 밥을 먹는다. 목적어는 뒤에 와야 하죠. 이때 이 바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我吃饭인데 我把饭吃, 즉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앞으로 끄집어낼 때 쓰는 도치 구문을 이 바로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중국인들은 하필 바로서 도치 구문을 만들까? 어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죠. 바는 잡다, 쥐다죠. 즉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를 잡아서 앞으로 끄집어 놓는다는 의미에서 바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바를 사용해서 쓰는 도치 구문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위해서 씁니다. 첫 번째, 목적어를 강조해야 할 때죠. 즉, 我吃饭 이 표현과 我把饭吃 이 표현은 강조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즉,
나는 밥을 먹었다를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목적절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정작 중요한 목적절이 맨 뒤에 가버리면 그 강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뒤에 놔두는 것보단 어때요? 잡아서 앞으로 먼저 얘기해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바로서 도치구문을 써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서 도치구문을 써주는 경우 첫 번째,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어가 너무 길 경우에 앞으로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보실 것 따라 읽어봅니다. 对, 对.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对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동사, 대하다, 마주하다였죠. 즉 누군가와 마주한다는 것은 그 사물이 하나란 얘기예요, 둘이란 얘기예요? 하나, 둘, 둘이란 얘기죠. 따라서 对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두 개가 하나의 조합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쌍, 짝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一对夫妻, 一对夫妻 하면 부부. 따라서 한 쌍의 부부가 一对夫妻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双, 双. 이것은 아까 짝수를 나타내는 표현 双数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쌍둥이, 즉 역시 두 개가 하나의 조합을 이룸을 암시합니다. 문제는 이 슈앙과 对는 공통점, 두 개가 하나의 조합이 된다는 거라는 점에선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즉 슈앙은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거지요. 반면에 对는 A와 B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남편과 부인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의 조합이지만 남편과 부인이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对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마주하는 거니까요. 반면에 슈앙은 쌍둥이처럼 똑같아야 하는 것이니 예를 들어서 따라 읽어봅니다. 一双鞋子, 一双鞋子. 이처럼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슈앙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9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양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시죠. 따라 읽어봅니다. 解, 解. 이 解는 절이죠. 즉 마디 절자가 됩니다. 이 解는 주로 수업에서 많이 쓰는 양사인데 다시 얘기해서 수업의 마디를 뜻하기 때문에 교시가 됨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따라 읽어보시죠. 먼, 먼. 이것은 과목을 뜻해요. 여러분들 혹시 생물 시간에 종, 속, 과, 목, 강, 문, 기라는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동물원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늑대, 개과 무슨 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 볼 수 있죠. 바로 하나의 생명체가 포함되는 범주,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종이 가장 작고 다음이 속, 과, 목, 강, 문, 개가 되는데 바로 여기에 문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먼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먼은 하나의 큰 범주로서 과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교시는 작고 과목은 큰 범주 아닙니까? 따라서 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节课, 2节课 하면은 두 마디의 수업이기 때문에 2교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업 2교시, 2교시지요. 반면에 3门课, 3门课 하면 큰 범주가 3개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3과목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节, 门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시예요. 너무 크군요. 자, 그럼 여러분들 월요일 날 수업이 A 과목이 있고 화요일 날 B 과목이 있고 수요일 날 이렇게 수업이 있다면 월요일은 수업이 몇 교시 있는 걸까요? 그렇죠. 있다. 有 A, B, C 각각의 다른 수업이니까 3节课 3교시 수업이 있음을 알 수 있죠. 有 3节课 3교시 수업이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는 몇 과목 수업이 있을까요? 역시 A, B, C 3과목이 있죠. 따라서 있다. 有 수업 3과목 3门课가 되는 것입니다. 즉 월요일에는 有 3节课, 有 3门课가 되는 거죠. 그럼 화요일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2교시 수업이 있으니까 有 2节课. 수사, 양사, 명사에 있어서 양사 앞에 오는 수사는 얼이 아니라 2을 써준다 그랬죠. 따라서 2교시 수업이 있다. 有 2节课. 하지만 몇 과목이 있어요? B 한 과목만 있죠. 有 1门课, 有 1门课가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은 몇 교시 수업이 있어요? 有 3节课, 有 3节课. 반면에 몇 과목 있어요? 2과목 있죠? 有 2门课, 有 2门课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有 2节课, 有 2节课.
하지만 과목은 시 한 과목뿐이므로 有一门课有一门课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설명드린 이 제 그리고 뭐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므로 꼭 주의 깊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따라 읽어봅니다. 이 단어는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조를 보시면 지금 원래는 이게 삼성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라고 발음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성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첫 번째, 다만 지자라는 겁니다. 단지, 다만이라는 의미로 를 쓰는 거지요. 이때는 삼성으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는 어때요? 성조가 일성으로 소리나고 있죠? 이때는 뜻이 말이라는 뜻인데 한자어로는 이때는 발음이 척으로 소리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성조가 달라지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글자는 다만, 단지라는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가 가지는 단어는 번체자로 쓰면 원래는 척자예요. 즉 말이 척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발음 따라해 보시죠. 로 소리가 나요. 바꿔 얘기해서 번체자로 쓸 때는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글자란 얘기입니다. 왜? 이거는 단지, 다만 이것은 말이라는 뜻으로 모양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언제? 그렇지요. 마오쩌둥 모택동 주석 때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한자를 간단하게 했죠. 또 하나 발음이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복잡한 글자를 버리고 그 뜻을 여기에 집어넣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역시 원래는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 발음이 같죠? 그래서 이 글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에 모두 통합을 시킨 거죠. 하지만 의미는 구분해야겠기에 이처럼 성조를 나눠버린 겁니다. 즉 이제는 중국 대륙에서는 이 글자 하나로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됐죠. 단 성조는 분명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자는 언뜻 보기에는 한 글자에 두 개 이상의 발음, 성조, 의미를 지닌 포인즈, 또인즈
같아 보이지만 번체자를 쓰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뚜어인즈, 포인즈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의 즈는 말이 척자의 간체자로 쓴 거죠. 즉 발음을 일성으로 소리내야 하는 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一只鸟, 一只鸟, 새 한 마리가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一只船, 一只船, 배 한 척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배를 세는 단위 명사를 척으로 하고 있죠. 배 한 척처럼 말입니다. 바로 중국어와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 양사는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언어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 이거 분필 한 자루라는 표현을 분필 한 개라고 한다면 제 수준에 안 맞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뜻은 통하고 알아는 듣지만 뭔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이 양사는 계속 보강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